10월 4일 화요일 황장수의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3일간 연휴 잘 보내셨습니까? 저는 어제도 나와서 뉴스 브리핑 짧게 하고 또 3일 동안 한 번씩 방송 출연했습니다. 가뭄에 콩나듯이 있는 방송, 그것도 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근데 이 방송 출연을 휴일날 한번 왔다 갔다 하려 그러면 거의 한나절이 소모되어 버립니다. 쉬어도 제대로 쉬는 것 같지 않고요. 참 세상 살기 어렵습니다. 저는 1년 내내 쉬는 날이 별로 없는 이 비정규직 노동자인데요. 참 직장 다니시기 불편하신 분요, 저를 생각하면 그래도 제가 황장수보다는 낫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겁니다. 왜? 저는 1년 내내 쉬는 날이 별로 없습니다. 또 이런저런 방송 때문에 이 힐링이 휴식을 제대로 취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리고 1년 내내 지저분하고 정말 머리 아프고 혐오스러운 뉴스들을 따고 삽니다. 그런데 또 거기에 하는 만큼의 자본주의 자유시장 경제에 맞게 따르는 보상도 없습니다. 누가 칭찬하거나 상을 주지도 않습니다. 댓글로 욕은 바가지로 쳐먹습니다. 물론 칭찬하는 분이 좀 더 많으시지만은요, 여기저기 정치판이나 대한민국의 힘센 사람들하고 다 원수가 됩니다. 참 뉴스 브리핑 하면서 어렵게 끌어가고 있습니다만은 줘도 안 받겠지만 돈 많은 사람이 누가 황장수 너한테 내가 좀 이렇게 대줄 거니까 방송해봐라, 다른 인터넷 방송들 그런데 대부분이 더만요. 저는 그런 사람도 하나 없습니다. 아니면 줘도 안 받겠지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일 이런 방송을 하는 저보다 여러분들은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남보다 불행한 사람을, 내보다 더 불행한 사람을 생각하면서 기준을 맞춰야지, 내보다 더 행복한 사람을 생각하면서 기준을 맞추면 인생 못 삽니다. 그래서 저보다 더 이렇게 불행한 사람은 별로 없을 것 같아,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첫 소식은요, 새누리당이 국감에 복귀를 했습니다. 그래서 나흘간 국감 연장을 했는데요, 첫날부터 백남기 특검을 한다고 충돌하고 있답니다. 세월호 특조위 또 임기 연장에서 야당이 공조를 한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도 백남기 특감에 이렇게 충돌을 했습니다. 경찰이 부검영장 집행을 하려고 하니까 판사가 조건부로 발부를 했지요. 그 조건부라는 게 서울대 병원에서 해야 된다, 국가수가 아니고. 가족들이 추천하는 의사나 변호사가 참관할 수 있다. 모든 걸 영상으로 촬영해야 된다. 그리고 최소한 간략하게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쭉 다 이렇게 가족들이 원할 만한 사항을 다 들어주면 조건으로 부검을 하라 했습니다. 영장을 보다 그런 영장도 처음 봤습니다만은, 야당은 이것도 사인을 은폐하려고 한다면서 특검 법안을 꺼내들었고 새누리당은 여기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국내 최고 의학 전문가로 구성된 서울대 합동조사위원회가 이 문제에 대해서 진단서 작성에 대해 외압은 없었고 진단 내용도 문제가 없었다고 결론을 내렸고, 뿐만 아니라 서울대 의대 합동조사위원회가 밝혔듯이 법원이 영장을 발부한 국가수 부검을 통해 실체적 진실을 밝히면 되는 문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야당들은 특검 법안을 이러면 5일 국회에 제출하겠다는 겁니다. 자, 이미 발의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는 했습니다. 국가폭력에 의한 백남기 사망 진상규명 특검 임명동의 법률안에 대해서 야 3당이 합의했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 특검 법안을 추진토록 하겠다라는 겁니다. 자, 현행 이 특검 그 내용에 보면요, 이 국회에서 특검 법안이 이렇게 통과가 되면 대통령은 3일 이내에 특검을 갖다가 추천을 이렇게 해야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 특검의 내용으로는 이 백남기 씨에게 사용된 살수차의 운용지침 위반 등 불법 사용, 시 대응 규정의 적법성 여부, 지휘 과정에 대한 허위 보고나 누락, 그런 사고 전반에 대한 규명을 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한편 이 서울대학의 합동특별조사위원회는요, 백남기 씨 진단 내용이 아무런 이 외압이 없었다, 이런 식으로 문제가 없다 밝혔습니다. 자, 거기에 이윤성 위원장은요, 지침과 다르게 작성된 것은 분명하나 담당 교수가 주치의로서 특수한 상황에 진정성을 갖고 사망진단서를 작성했음을 확인을 했고요. 의료진의 외압설도 부인을 했습니다. 서울대병원 의과대학 측이 조사위원회를 꾸린 뒤 사흘 동안 조사한 내용에 대한 결론입니다. 그러면 왜 주치의가 이 병사로 사망 원인을 표시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백선아 교수 인터뷰인데요. 주치의입니다. 이분이. 가족분이 적극적인 치료를 원하지 않아 체외 투석 등의 치료를 시행하지 못했고 이런 이유로 사망의 종류를 병사로 표기했다라고 병원에서는 밝혔습니다. 가족들이 적극적인 치료를 원하지 않아 체외 투석. 그러니까요, 이분이요, 이 신부전 이런 정세가 온 거겠죠. 제가 이 투석도 했고 신장 부전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분이 쓰러지고 난 이후에 여러 가지 합병증이 왔는데 그 합병증 중에서 신부전 정세가 있으니까 투석이라고, 체외의 투석, 인공 신장 기계를 갖다가 설치해서 몸에 있는 피를 빼내 가지고 한 바퀴 돌려가 걸러서 다시 넣는 겁니다. 만약에 이 신부전이 있게 되면 피가 요독치, 즉 급속하게 오염이 되어 있기 때문에, 즉 몸에서 신장이 하는 일은 이 피를 맑게 해주는 기능인데 이 기능이 고장이 나게 되면 피가 오염이 되죠. 우리가 음식물 섭취나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걸러줘야 되는데 그러지 않으면 머지않아 사람이 죽게 되죠. 병원에 왔을 때부터 수술할 수 없을 정도로 악화된 상태라고 진단했던 백 교수가 이제 와서 치료를 받지 못해 사망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딸은 예상했던 증상 이런 게 다 왔는데 이래놓고 병사다 이야기하면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다 이야기를 했고요. 주치의가 그러니까 이분이 백 과장입니다. 이분이 작성한 사망진단서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이 최종적인 직접 사인을 심폐정지라고 기록한 것은 사망진단서 작성 지침의 위반이기는 하지만은 이 부분에 대한 추가 논의나 수정 권고는 없다라고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즉 의사협회의 지침을 위반한 부분이 있지만 그렇다고 그 부분에 관련되어서 한마디로 중대한 오류가 있다라고 볼 수는 없다라는 이야기겠죠. 자, 백 씨의 직접 사인을 심폐정지라고 기재한 것은 의협이 작성한 사망진단서 작성 지침과 다르다. 그러나 담당 의사가 특수 상황에 대해 진정성을 갖고 사망진단서를 작성한 사실은 확인했다. 주치의가 기록한 사망진단서에 대해 수정 권고를 내리지는 않는다라고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사망진단서에는 백 씨의 직접 사인이 심폐정지, 중간 선행 사인은 급성심부전, 제가 아까 이야기한 겁니다. 즉 급성심부전으로 인한 심폐정지가 온 겁니다. 자, 이 급성심부전이 오는데 이 부분을 투석을 해서 피를 맑게 안 해주면 결국 나중에 심장을 먹게 하는 쪽으로 가게 됩니다. 저보고도 이 말기대 의사라 이 심부전 정세가 심각한데 계속 투석을 하지 않고 이렇게 다니면 갑자기 심장마비가 올 수 있다 라고 이야기를 했던 내용과 일치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분은 이 병사라고 기록했고 이에 대해서 서울대의 이윤성 특조위원장은 백 과장의 병사 판단이 일반적인 사망진단서 작성 지침과 다르다. 나였다면 외인사로 쓰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백 과장은 유족이 적극적으로 치료를 거부했기 때문에 병사로 기록했다며 치료를 모두 했었더라면 나도 외인사라고 썼을 것이다 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한국에서 요즘 가장 무서운 사람들이요, 운동권입니다. 이들에게는 법도 통하지 않고 또 사안만 벌어지면 대법으로 가서 밀어붙이고 여기에 제한이 종교견이 다 달라들고 심지어 서울대학교의 출신 의사들이 또 외부인들이 이렇게 나와서 잘못 기록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거기에 야당까지 가세해서 특검하자고 합니다. 자, 저는 여기에 백 과장이라는 분이요, 의 담당 주치의가요, 무슨 앙심을 품거나 정부의 통제를 받아서 병사라고 썼을 거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자, 그럼 왜 이분이 이렇게 썼을 때 엄청난 후유증이 있을 거라고 알았을 금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썼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분은요, 병남기 농민에 대한 그 따님들 뭐 백도라지니 백민주아 씨는 뭐 얼마 전에 시댁 네덜란드인에서 결혼했죠. 그분이 뭐 네덜란드 노르테르담에서 쇼핑몰에서 시위를 했습니다. 그 시위를 보도한 언론들이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 아버지가 박정희 정권에 민주화 투쟁을 한 사람인데 그 민주화 인사가 딸이 대통령할 때 맞아 죽었다, 이런 식으로요. 그런데 보름 가까이 아버지가 죽었을 때 발리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이렇게 한국에 왔는데요. 그쪽에서 SNS를 했던 내용 가지고 문제가 됐는데 본질적인 부분이 아니니까 그 부분은 좀 생략을 하겠습니다. 의아스럽기는 의아스럽습니다. 아버지가 이미 목숨이 위태로워진다라고 일주일 전부터 뭐 다 국내에 알려져 있었는데 딸은 계속 발리에 있다가 돌아가시고 난 뒤에 이틀 뒤에 귀국을 했다라, 참 의아스럽긴 합니다. 자, 그런데 가족이요, 적어도 이 문제에 있어서 가족들한테 치료비가 들어갈 거는 아니지 않겠습니까? 국가적 배상을 지금 청구를 해놨고 2억 4천, 돌아가시기 전에 돌아가셨으니까 액수를 올린답니다. 형사 고소도 해놨고 제야에서 모금도 들어올 거고, 그 뭐 노총이나 이런 데서도 도와줄 거고, 뭐 민주노총에서 그러겠지만요. 그렇다면 치료비에 걱정이 없는데 주치가 하자는 대로 다 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왜 가족은 이렇게 투석 치료를 거부했는가? 빨리 아버지 돌아가시게 해서 뭘 해보고 싶었다 이렇게 생각하고 싶지는 않지만 의아스럽기는 참 의아스럽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담당 주치의로서는 이렇게 데모를 하다가 물대포를 맞아서 쓰러지면서 이 뭐 두개골에 함몰이 있었고 그것을 통해서 이 병의 발생 원인이어서 외인사라 이렇게 써주면 자기는 여기서 빠져나가고 이 시끄러운 데서 벗어나게 될 겁니다. 이분도 재수 없는 분이죠. 왜 하필 서울대 병원에 와가지고 자기가 백남기 농민을 치료하게 됐는가에 대해서 후회를 많이 했을 겁니다. 그런데 가족이 주치의의 권유를 듣지 않고 계속 백남기 농민을 위한 최소한의 이 치료를 거부했기 때문에 이분은 그 치료 거부에 의해서 시급성 심부전이 오고 시급성 심부전이 심장마비를, 심폐정지를 불러왔다, 이렇게 기록을 할 수밖에 없었을 거라고 보고 저는 양심적인 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야당이 이 부분에 대해서 특검을 하기를 원한다면요, 저는 야당이 병남기 70이 넘은 농민이 그 심야에 경찰차를 줄을 당기면서 폭력 시위를 앞장서서 주도한 부분에 대해서도 특검의 조사 대상에 넣어주길 바라고요. 경찰이 물대포를 쏴한 부분이 경찰이 할 수 있는 심야 집단 폭력 불법 시위에 대한 최소한의 대응이 아닌가에 대해서도 특검에 다루어지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이런 진단서 발부에 대한 의사의 소견, 가족이 어떻게 이 치료를 거부했는가에 대한 내용도 다루어 주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저들 하고 싶은 대로 이런 식으로 판을 벌리는 쪽으로만 특검을 하겠다는 겁니까? 저는 대한민국의 야당이 새누리당이 저질렀던 지난 한 일주일간의 헛발질,
국회의장을 쫓아내려면 끝까지 가보든지 이걸 다 희석시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이요, 바보 둘이서 싸우면 조금 똑똑한 바보가 더 모질한 바보한테 이깁니다. 그래서 지가 잘난 줄 아는데요. 야당은 이 두 바보 중에 어디에 속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일주일간 놀다가 이제 국감에 복귀한다면서 또 첫마디가 백남기 특검으로 부딪힙니다. 여기에 세월호 또 특조위 또 연장까지도 또 걸고 있습니다. 야당은요, 언제까지 이런 대형적 이슈로 한마디로 매몰될 겁니까? 오늘날 한국 야당은 정말 큰일입니다.